예, 우리 이번 시간에 전표 입력에 대한 파트 네 번째 부분입니다. 전표 입력 중에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전표를 입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붕괴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195페이지에 재무제표에 있는 관련되는 계정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을 세 분류하게 되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고, 그게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해서 관련되는 계정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당좌자산에 대해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이연법인세 자산, 기타 해서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상품, 제품, 반제품 이런 계정들이 있다라는 내용들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에서 보시면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는 토지,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기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영업권 해서 계정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계정들이 전부 다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를 세분화하게 되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죠. 자, 유동부채 198페이지에 계정 과목들이 나와 있는데,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그 다음 비유동부채는 사채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정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계정들을 세분화해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정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계정 과목이 맞을지 하는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항목도 세분화해 보면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매출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부문별로 구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 차감하고 영업외 손익이 계산이 되면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99페이지에 보시면 업종별, 부문별 매출액 구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매출, 공사수익, 용역 매출 이런 부분도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에 대한 계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정 과목에 대한 부분, 판관비도 나와 있는데요. 요 계정 과목에 대한 계정들은 요렇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제가 그 교재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계정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에 대한 개념과 구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2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전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전표라고 하면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부분을 전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산회계 쪽에 들어오게 되면 전표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는 회계학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학의 개념이 아니고 요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계학만 공부하셨던 분들이 실무에 들어와서 전산회계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와서 보다 보면 이야기할 때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혼선이 옵니다. 혼선이 오는데 요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안 배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표 종류를 보면 다 아실 건데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출금전표는 거래 발생 시에 현금이 지출되는 거래, 100% 현금으로 지출되는 거래를 출금전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금전표는 거래 발생 시에 현금이 입금되는 겁니다. 회사로 현금이 들어온 경우에 입금전표를 사용을 합니다. 자, 대체전표는 거래 발생 시에 현금 이외의 계정 과목이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붕괴가 일어날 땐 차변 대변이 동시에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차변 대변이 동시에 발생이 되는데 그 차변 계정 과목이나 대변 계정 과목이 전부 현금인 경우에는 출금, 입금 전표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일부가 현금이거나 현금이 없는 경우는 대체 전표로 처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에서 전표 개념이라고 해서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로 구분을 하고 있었죠. 일반 전표가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 전표는 매입 매출 전표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 대한 전표를 의미합니다. 이 일반 전표 안에 들어가면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가 별도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입금, 출금, 대체 전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 안에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로 분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네요. 출금, 입금, 대체 전표 있는데, 이게 이제 외상매출공 회수, 차입금, 이자 지급, 직원 급여, 부가가치세, 납부, 매출, 매입 외의 모든 거래,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라고 하는 부분 안에 우리가 회계학에서 공부했던 출금, 입금, 대체 전표가 다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 회계 처리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없는 것들만 모아갖고 처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교재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출금 전표를, 매입 매출 전표를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전표를 의미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거다. 이 안에도, 매입 매출 전표 안에도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가 다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걸 보면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 수출과 관련되는 매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수취한 매입, 신용카드 매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 신용카드로 관련되는 것 중에, 신용카드 매입 중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 그 다음에 현금 매출, 뭐 이런 부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매입 매출 전표로 분류해 갖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쪽에서 세부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203페이지에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전표에 대한 구분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회계관리, 세무사랑 프로의 회계관리에서 재무회계 밑에 보시면 전표 입력이라고 있고요. 이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결산을 할 때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 요 두 군데에다가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나머지 시산표라든가 거래처별 원장,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 작성 관련되는 각종 보조 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만 제대로 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 구분은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우리 회계관리 옆에 보시면 부가가치라고 있습니다. 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해서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들, 거래들 관련되는 부분은 회계관리 쪽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전표들은 전부 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전표 입력을 실행해서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창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표를 입력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상단의 계정 과목과 거래처 적요, 차 대변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와 관련되는 세부 내용들이 하단 부분에 별도로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를 입력할 때 첫 번째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입력 기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 단위로 입력을 할 거냐, 일자 단위로 입력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월 단위로 입력을 합니다. 월 단위로 입력을 하는데, 자, 1월달 전표 입력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1월 달 전표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2월 달 전표를 입력할 때는 다시 2월 달로 이렇게 입력을 월을 바꿔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월 달 입력을 하면 앞에 연도가 나오죠. 2022년도라고 하는 연도가 나옵니다. 요 연도는 상단에 있는 우리 세무사랑 주식회사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계 기수 연도하고 항상 일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업하실 때 회계 연도 기수를 정확하게 보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1월 달 전표 입력하고 2월 달 전표 또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2월 달 이렇게 월을 바꿔가면서 입력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일정 기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변경이라고 하는데 마우스 포인트를 갖고 가면 활성화되는 것을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요 변경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간 월 단위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우리가 12월 달까지 선택해서 1년 365일 전표를 입력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월 달까지만 입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 단위로 기간 단위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월 단위로 입력을 하거나 요거는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표를 실제 입력하면서 내용을 한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달 기준으로 제가 전표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8월 달 월 단위로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일자에 8월 며칠자를 입력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2일 날 전표를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2일 엔터로 넘어갑니다. 엔터로 넘어가는데 그 번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호 부분은 커스가 이동이 되지 않으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는 뭐냐면 전표 번호를 의미합니다. 전표 번호를 의미하는 거고, 이 전표 번호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전표가 입력되는 순서대로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전표 번호는 일반적으로 입력하실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표 번호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보시면 툴바에 SFE 번호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번호 수정을 누르게 되면 커스가 번호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때 번호 수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번호 수정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 자, 우리가 구분이 도대체 뭐냐,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모른다라고 할 때는 모든 실행 메뉴에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실행 메뉴에서 커스가 있는 데에서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에는 반드시 하단에 화면 하단 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참고하시면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구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서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이라고 이렇게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출금 전표를 의미합니다. 2번 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입금 전표를 의미하는 거고요. 차변, 대변해서 3번, 4번은 대체 전표를 의미합니다. 자,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산 붕괴와 관련되는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5번, 6번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붕괴를 할 때는 5번, 6번 구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결산 붕괴를 자동으로 할 때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고 우리는 1번에서 4번까지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할 때 요 구분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구분에 있어서 제가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일반 전표,
또는 메인 매출 전표 할 때 이거는 전산회계상의 구분이고 그 안에 입금, 출금, 대체 전표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일반 전표에서는 구분해서 입금, 출금, 대체 전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뒤에 이제 계정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